자, 상한호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의 남자 비전문 연예계 소식 전문가 도시락보 이도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남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뭐야? 오늘 수요일의 남자, 수요일의 남자. 진달래, 오늘 진달래 같은. 네, 여러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또는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글 인스타그램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상암동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거, 그 계정이 JTBC 상클 계정입니다. 그 계정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첫 소식은 좀 결혼 소식이에요. 네. 예. 제가 예전에 한창 좋아했던 그쵸. 가수 세븐 씨, 아, 배우 이다혜 씨랑 결혼한다면서요? 네, 두 분이 결혼을 드디어 합니다. 돌아줘 알지 않다면 아직 너를 사랑한다면 그 시절 사람들.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baby. 그 필리스 길게 했습니다. 가방 그 바퀴 달린 그쵸. 신발. 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 세븐 씨가 선전하는 거 보고 샀었는데 사자마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압수당했어요. 아, 힐리스 다 먼지 쌓여있을 것 같은데. 그거 거의 20년 됐을 텐데요. 그거. 자, 8년 연애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두 분 되게 오래된 장수 커플입니다. 아. 네, 38살 동갑내기 커플인데요. 그래서 언제쯤 결혼하나 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이다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애를 해온 저희라서 어쩌면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쑥스럽다라면서 5월 6일 오랜 연인에서 부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다혜 씨는 아직은 좀 남자친구라는 말이 더 익숙해서 그렇죠. 예, 약간 어색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평생의 반려자가 될 그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세븐이랑 세븐이잖아요. 합쳐서 그분. 그분에게 좋은 아내로서 더욱 배려하며 큰 힘이 되는 존재로 살겠다라고 의지를 받았습니다. 야, 그분. 8년이면은 뭐 2,500에 600에 이렇게 거의 3,000이 가까이 사귄 거잖아요. 야, 이 세븐도 팬들한테 직접 소식 알렸어요? 네, 직접 손글씨로 이제 쓴 편지로 이제 팬들에게 오.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소식. 그럼요. 이제 좀 정성도 있고 이렇게 팬들에 대한 애정이 보이잖아요. 송글씨 너무 네. 글씨가 예쁘신데요. 이쁘다. 네. 그래서 데뷔 20주년이기도 해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다혜 씨와 결혼한다고 이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예쁜 모습이 또 웨딩 화보로 공개가 돼가지고 야.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선남 선녀라서 멋지게 나왔을 것 같아. 뒤에 사진이 너무 있네. 예뻐요. 저 사진이죠? 네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공개 연애를 한번 하면 뭐 이렇게 혹시라도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될 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리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니까 더 앞으로 엄청 잘 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커플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연예계 대표하는 장수 공개 커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결혼하냐 이제 아, 그분들까지 소환이 돼가지고 다들 네. 또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난 거죠? 두 분은 그 배우 최성준 씨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이 보자마자 또 이제 이다혜 씨한테 반한 세븐 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됐고 이제 이다혜 씨 생일날 고백을 하면서 둘이 교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와. 사진이 너무 멋있게 찍었다. 그렇죠. 너무 웨딩하고라 어디예요? 하기에는 너무 뭐 약간 따뜻한 나라 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하와이라고 들었던 하와이? 것 같은데. 어. 네. 우리 다 지금 너무너무 알고 보면 막 부러워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막 세트 아닌가요? 그러기에는 나무들이 너무 이국적인데. 와, 좋다고 이시하기도 넓고 얼마나 자연스러운데. 바다도 와 있고. 너무 멋있어요. 평양이겠죠, 저거. 너무 멋있다. 아무튼 두 분 행복하게 또 앞으로 잘 미래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말수가 급격히 없어지셨는데요. 맞아. 자, 우리 이제 좋은 얘기 떠나서 좀 논란에 휩싸인 배우의 소식을 전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질문 던져주시죠. 계속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경찰 소환 조사 날짜 드디어 잡혔어요. 네. 네, 유한 씨가 이제 24일 날 금요일이죠. 오전에 경찰서에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간 침묵을 지켜왔었는데요.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직접 이 소환 날짜까지 밝혀진 상황이면은 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포토라인 같은 데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폴리스 라인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입구가 또 생각이, 예. 정해져 있어서 네. 아마 뭐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수사기관과 피의자 같이 조율을 해서 하니까. 이도순 기자도 뭐 검찰 취재 많이 했지만 이런 약간 유명인의 경우에는 포토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네, 맞아요. 질문을 조율을 하죠.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어떤 사고라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소환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거기 통제를 합니다. 그래갖고 취재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이 취재진들끼리 모여서 질문도 공통된 질문을 정하기 순서 같은 것도 정하고 또 이제 대표로 한두 명만 붙어가지고 질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안 하면 않으면 오히려 너무 수십 다 명이 몰려. 달라붙어서 몰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유아인 씨 지금 뭐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출된 약물이 4가지나 되고요. 또 경찰 조사도 꽤 진행이 됐는데 직접 유아인 씨가 이렇게 나서서 조사받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제 사실 이 과정에서 뭐 미디어랑 접촉할 기회가 아예 없었거든요. 이 사건이 네.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취재진과 마주하는 자리라서 사실 그가 굉장히 그동안 당당하게 SNS를 통해서도 입장을 항상 표명하고 어떤 예. 논란이 있으면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간의 침묵이 굉장히 길었는데 과연 어떤 말을 제일 먼저 운을 뗄지 그게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유아임 씨 관련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취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경찰 멘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측 관계자와 계속 통화를 하고 그리고 유아인 씨 소속사 측과 이제 계속 또 하면서 양쪽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했던 과정입니다. 네. 아이고. 뭐 광고도 다 철회가 되고 뭐 차기작 같이 출연해 지금 그러니까 제작만 끝나 공개가 되지 않은 같이 촬영을 했던 뭐 배우들이 좀 서운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안타깝다. 뭐 스태프들도 다 고생했는데 뭐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해서 빨리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좀 결과도 궁금해지고요.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믿고 좋아했던 팬분들도 아주 궁금해하는 대목이니까 네. 저희도 또 그 재판이 이뤄지는 대로 또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황 기자님도 계속 좀 추적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남주혁 씨 군대에 갔어요. 네, 네, 지난 맞아요. 20일 날 이제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뭐 별도의 인사를 하는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조용히 간것 같아요. 조용히 갔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뭐 포착이 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조용히 들어갔고 이제 이 육군 훈련소에서 5주간의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에 네. 군사경찰단 기동대에서 이제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기초 군사 훈련하면은 우리 이가혁 앵커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노동사에서 조교로 근무했으니까 네, 네. 5주 동안 뭘 하나요? 저는 23년대 12중대 조교로 저 근무했는데 27년대 출신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 훈련소는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꾼다 이런 목표에 5주 동안 1주 차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뭐 이렇게 옷 어떻게 입는지 이런 정신교육 같은 것도 좀 받고 그것도 그러잖아요. 하고요. 우리 안보 상황 같은 것도 좀 듣게 되고. 근데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야외에 나가서 제식 훈련, 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총은 어떻게 하냐, 총 우와. 뭐 수립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부터 배우고 차츰차츰 장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4주차쯤 되면 이제 30km 행군 같은 걸 하고요. 5주차 때는 슬슬 수료식 준비를 하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와, 저 역시 전문가 같은 답네요. 통제불능의 민간인도 군인처럼 바뀔 수 있나요? 귀가 좋지. 저도 됐잖아요. 저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열심히 하는 그 조교 예전처럼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 이렇게 친하게 신형처럼 많은 분들 지금 논산에서 복무하고 계신 조교님들 화이팅. 아니 남주혁 씨 조용하게 입대됐는데 그럼 그때 그 불거졌던 학폭 논란은 어떻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폭 때문에 조용하게 입대한 거죠. 그러니까 논란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사실 뭐 논란을 정리하고 간 건 아니라서요. 예. 지난해 6월에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 이 의혹은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의혹 제기 당시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과거 사건이잖아요. 학창 시절 사건이라서 사실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지금 양측이 공방전이 오가는데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증거 여부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 아직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주혁 씨는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속사 측도 이 부분에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뭐 작품 촬영한 거 있지 않았어요, 남주혁 씨? 네, 입대 전까지 촬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이죠. 비질란테 촬영을 했는데 그 웹툰 원작으로 네. 한. 그래서 그 촬영은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군복무 중에 이 작품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남주혁 씨 관련한 이 학폭 논란은 아직 사실관계가 정립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남주혁 씨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네. 또 소위 말하는 거 뭐 온라인에서 많이 쓰이죠. 그 중립 기어를 중립기어 넣어야 된다. 넣는다고. 일단은 좀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뭐 했다 안 했다라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 예. 이게 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 음. 양측에 기억으로 의존하기엔 사실 이게 과거의 일이 사실 사람이 겪다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왜곡될 그쵸. 수도 있고. 네, 왜곡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불거져서 아. 아직 뭐 학교 폭력 가해자다 그러면 안될것 아니다라고 같아요.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군 생활 잘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근데 다음 예. 그 우리 질문 있어요? 아니 가혁 씨랑 네네네. 같은 곳에서 음. 그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 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환 뭐라고? 킴님이 네. 학폭 논란 아니죠? 인성이 훌륭한 조교였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지인이요? 아시지? 지인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같이 복무하셨어요? 기환 킴님? 예, 사실 이 친구도 조교였어요.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제 친구. 아, 기환 그렇군요. 과거는 묻자. 네, 아니, 저희는 뭐 다 자신 있습니다. 네. 건강한 군 생활하고 끝났습니다. 네. 네, 우리 김선호 씨 소식 한번 또 다음 소식. 이도정 기자가. 제가 할게요. 네. 뭘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후왕님 댓글도 어머. 일광이는데요. 그 학폭은 네.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당한 사람이 기억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맞아요. 그런 측면도 해주셨는데 있죠. 그런 측면이 있죠.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슈 넘어갈까요? 네, 죄송해요. 이 사생활 논란으로 작품을 하다가 이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던 그 배우 김선호 씨. 김선호 씨 관련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김선호 씨가 2021년에 사생활 논란으로 이제 맞아요. 정해졌던 차기작들에서 하차하고 약간 네. 연예 활동 올스톱을 했었는데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고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더칭 더 보이즈? 네, 터칭 더 보이즈. 보이드. 네. 더 치는 터칭. 더치커피가 있어가지고. 네, 터칭 더 보이드로 활동을 이제 재개했는데요. 이제 드라마 복귀작이 사실 제일 관건이긴 했었어요. 근데 드라마 복귀작으로 사실 해시의 실루라는 작품을 긍정 검토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 촬영을 하기 전이었지만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작사 측과 협의 후에 이제 일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이 작품 출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작사 측의 이제 뭐 내부 문제로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뭐 배우 문제는 아니었고. 네, 배우 문제는 아니고 내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아. 출연이 불발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시의 실로? 해시의 실로 해시의 실로. 이따 제가 해시가 찾아서 뭘까요? 해시태그. 해시가 그 시 아닐까요? 그 과학자였어요. 네. 네, 그 역할 캐릭터가. 그래요? 네, 과학자. 뭐. 조선시대의 과학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네. 원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시실로 출연한다고 한 소식을 사실 저희가 그 상클 맞아요, 이교시에서 맞아요. 초창기에 그때 했어요.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불발이 됐군요. 제가 썼거든요. 네, 거기서. 아, 진짜요? 너무 불발했더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복귀작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불발이 돼서 속상해서. 그렇죠. 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김선호 씨 측은 이제 어떻게든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율이 되지 않은 점이라서. 근데 뭐 차기작도 한다면서요, 다른 거? 네, 차기작이 그래서 곧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영화 이제 밀정 보셨죠? 네. 밀정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했던 김지훈 감독. 네, 김지훈 감독의 드라마 막내인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합니다. 드라마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드라마를 하는데 이 작품에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배우 박규영 씨고요. 그래서 남녀 출연자가 다 결정이 돼서 이제 곧 이제 지금 박훈정 감독의 폭군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촬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촬영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드라마 막내인 촬영으로 넘어와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영화도 하고 예정입니다. 드라마도 하고. 네, 본격적인 뭐 활발한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저 팬들은 해시의 뭐. 실로 뜻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해시가 그 밤 9시부터 그래, 11시경을 뜻하는 그 진사오미 시간이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신유술에. 실루는 대기 속에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 공중이나 땅 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신기루? 이런 실루가 보이는 거죠. 그런 신기루 것 같은 같아요. 거네요. 실루 뜻이. 그러네요. 우리 이제 밤에 모두 밤에다- 지금 밤에 알았는데요. 보이는 신기루 이런 뜻이겠네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로 추측됩니다. 추측되네요. 그 여기서 쫀쫀익님이 네. 안경 벗으면 이가혁 기자님 배우 김선호랑 닮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씀? 너무 지능적인 안티 아닌가요? 안티인데요? 가짜 뉴스 얘기했는데 네. 그런 말씀 절대 하면 지금 PD님 혹시 뭐 줌 땡기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하지 안경 한 번만 벗어주시면 안 돼요? 시청률 위해서라면. 있네. 펀치. 있네 살짝. 아, 근데 아니 눈매가 좀 귀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귀가 닮았네요. 귀가. 귀. 콧구멍? 어디? 귀. 네.
근데 보조개도 있고. 이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 멋있어요. 대한민국 탑 2로 한번 해주십시오. 건치로. 맞아요. 건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본방송 때 서두에 이거 한클라이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본방송 때 말씀 못 드리면 KBS에서 원래 연예가 중계 후속으로 연중 플러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이제 종방을 다 했거든요. 없어졌다면서요. 다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지상파에서 연예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예요. 종편에도 없잖아요. 그 없고, 케이블에 있나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단신성으로 뭐 기자가 일어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아나운서가 읽는 뭐 이 정도의 네네네네. 코너 있지만 이렇게 전문 연예 전문 기자가 이렇게 나와서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는 거의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 저희만 살아남았군요. 옛날에 막 그런 뭐 생방송 연예 톡톡 연예가 다 중계 막 이런 게 다 없어진 거고. 한밤에 TV 한밤에 연예. TV 연예도 없어졌어요? 3시에 TV 연예 3시 없어진지 몰랐어. 아, 진짜요? 없어졌거든요. 되게 그래서 좋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요새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유튜버상의 허위 가짜 뉴스 맞아요. 또는 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 정보가 맞아요.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 특히 연예 소식이 그렇잖아요. 카더라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수록 저희 상클 수요일 그 본방송과 2교시를 더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일의 남자 제가 봤을 땐 지금 기회예요. 좀 약간 순남. 노리고 네, 있어요, 연예가 약간. 중에 다 없어졌잖아요. 서수남처럼 아, 수남 서수남 씨처럼 분장을 해서 문제적 분을. 죄송합니다.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서수남 하청일. 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오늘 그 재구님, 이재구님께서 네. 저 바지 너무 잘 어울린다고 2부에서 다리 지대로 꼬고 진행해달라고 오. 오늘 요청을 바지? 한번 해주셨었어요. 오랜만에 바지? 꺼보시죠. 누구 바지 얘기하는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다리를 꼬고, 다리 꼬고. 네. 다리 꼬고 저는 양말에 신경 썼기 때문에. 재구님 한 번 꼬았어요. 이제 네. 다시 풀게요. 귀여운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보셨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죠. 네, 벌써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수요일의 수요일의 남자. 남자 마지막으로 아쉬워요. 하고 싶은 말. 너무 아쉬워요. 하고 좀 싶은 말. 수요일 상클 이것이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2시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그리고 뭐 알고 싶으신 소식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또 좋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크리 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말씀 있나요? 범카이브님께서 네. MBC 뉴스투데이에 문화연예 플러스라는 코너가 있긴 하지만 단신 뉴스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상클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범카이브님.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상클 유일한 거 인증해 주셨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상클 2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크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연예 정보 뉴스. 상클 라이브. 상클 라이브.